요번 이 책은 아름이 네가 진행을 하는 걸로 했잖아. 네. 그러면 너의 진행에 내가 따를게. 한번 해봐봐. 이번 레디컬 헬프 책은 응. 힐러리 코텀이라는 활동가이자 사회적 개혁가가 저자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영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환해야 하는가를 실험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차에서는 힐러리 코텀이 이야기하는 영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서 실제로 기존의 시스템 안에 안에서 실험을 했던 두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해보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는 말에 대한 간단한 네. 정리는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 네, 좋습니다. 현재 이 복지 시스템은 복지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고, 이는 그 관리 중심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 보수하고 진보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저자 입장에서는 본 중심, 그 다음에 관리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게 공통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 복지 정책을 위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를 얽매는 내적 감정과 외부의 현실 구조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 여는 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문서상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에 따라 보고서와 예산이 만들어지고 뜬금없이 요란한 홍보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뭔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건물의 개소식, 리본 커팅이 병행되면 금상첨화이다. 이 문장이었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 왠지 너 여기에 꽂혔다고 할 것 같았다. 진짜요? 왜요? 네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진짜로 현타가 오는 순간이 딱 이런 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 꽂혔다는 거에 대한 이유도 그냥 현황을 잘 꼬집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꽂힌 문장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34페이지에 있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 아프거나 이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소포 넘기기 게임의 배달 상자처럼 이제 되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소포 넘기기 게임의 배달 상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팠고, 어쨌든 이 말의 의미가, 제도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남아있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대상, 물건처럼 이렇게 남아져 있다는 게,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저자의 생각에서 반박하는 걸 자꾸 한번 사고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맞아요. 이제 하고 있는데, 여는 말에서 그 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식을 이제 간단히 던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정도만 이제 언급한 거야. 책 도입부니까. 네네. 근데 이 도입부인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매우 확신에 차서 이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방향성에 확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근거들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나의 경험상 현재 신자유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나는 너무 신뢰가 안 가더라. 여는 말에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뭐라 해야 되지? 나이가 드니고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그렇게 확신에 찬 발언들이 믿음이 안 가더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는?
그냥 진짜 반박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쨌든 여기에서 복지제도는 실패했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사실 지금까지도 이거를 쉽게 혁신할 수 없는 이유는 돈으로 이거를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지 않을까. 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인격을 가지고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운영 자체에 대한 효율에서는 기존 체제가 더 효율적이니까 고수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뒤엎기보다는 여기에서 뭔가를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는 불가능할까? 이 생각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재창조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반박을 해야 되니까. 반박을 해야 되니까. 맞아.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뭐 가치관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네,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반박을 하기 위해서니까. 나는 그게 네 생각인 줄 알았어. 아,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 파트는 시작을 하고 있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11월에 현대적 복지체제 구체적 구축 방법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알려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기존 복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 복지 체제가 대두가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 복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알고는 있는데, 자유주의를 알아야 이제 아, 신자유주의를 그쵸, 알잖아요. 그쵸.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케인즈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행정의 어떤 그 통제력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다가 네. 대처와 레이건이 네. 신자유주의를 들고 오면서 국가의 어떤 뭔가 역할은 축소하고 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행정 시스템에 도입을 했고, 그래서 신공공 경영이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쪽이나 그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뭔가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교환의 방식으로만 진행이 됐던 거지. 이게 이제 치명적 단점이라고 이 네, 저자는 네. 이야기하고 맞아요. 있어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는 마치 음. 비즈니스 거래자처럼 관계를 배제하고 교환만 일어날 뿐이었다. 이게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뭔가 불법이 서비스가 되는 순간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는 이것 또한 상품으로서 이제 가치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맡길 때 미안해하지 않는 거야. 돈 주고 맡기니까. 그리고 맞아요. 내가 돈을 주고 맡겼으니 우리 아이에 대한 케어는 그 돈값을 해라 이거야. 나는 이러한 그 관점이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학부모 갑질 논란들 있잖아. 그거하고 나는 맥락이 좀 이어진다고 보거든. 58페이지에 기존의 제도가 수명 연장에 기여하긴 했다. 어, 어, 그러나 어. 더 잘 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음. 이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그 애자이 리빙넷 사업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이 지금의 돌봄 체제는 생존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거, 그래서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이런 거에는 너무 관심이 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고민을 해본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에 대한 복지 시스템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시스템. 이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존이 사는 것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산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에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거야. 내가 볼 때 예산이야,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어떠한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봤을 때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칭찬을 받을지 웰리스 쪽에 지원해주는 게 칭찬을 받을지 그거 같아.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를 놓고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쵸, 그쵸. 복지 정책에서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답은 정해진 거지. 부가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지.